2022 수능 개념 정치화법 개념 교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입니다. 이제부터 공부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이 어디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냐면요, 정당과의 공통점, 정당과의 차이점에 조금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익집단에서 키포인트로 잡아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특수이익,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 한다는 거는요,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쉽게 생각이 비슷하기 위해서는요, 대부분 직업이 비슷한 경우에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겠죠. 비슷하게 되겠죠. 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같은 표현으로 압력단체다라고 그래서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집단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책 좀 만들어줘. 저기 그거는 우리 집단한테 불리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라는 식으로 우리 집단,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다. 라고 해서 이익집단을 압력단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시민단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요, 공공선,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몇몇 일부 특수한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이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이익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공공선, 공익, 인권, 소비자 주권, 혹은 환경 등등처럼요. 이렇게 공공선,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시민단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공선, 특히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말로만 해볼게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을 추구한다? 어느 집단과의 공통점이에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니까 정당, 이익집단 중에 정당과의 공통점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요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 공부를 할 때, 이것은 둘 다에게 모두 해당될 수 있구나, 혹은 정당과도 연결될 수 있구나, 아니네, 이거는 이익집단에만 들어가는 특징이네, 이거는 좀 시민단체랑 정당이랑 같이 연결되겠네 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우리 개념 디딤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익집단,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다. 시민단체, 공공선,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넘어가서 우리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익집단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78쪽에 해당되는 내용 찾으셨죠?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익집단은요, 특정한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대부분 직업적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한 집단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좀 기출됐던 선지들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특수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워딩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예전 기출이라든지 혹은 몇몇 교재에는요, 가끔 사익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이 사익이 좀
특수한 이익이다.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이다. 특수한 이익, 특수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처럼 직업적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익집단을 만들기도 해요. 되셨나요? 이러한 이익집단의 출현 배경입니다. 이해관계가 다원화되고 있어요. 현대사회가 다양해지고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와 연결되는 관계들이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제와 정당정치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이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우리 지역대표제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게 우리가 대표를 뽑아요. 그 대표가 특히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까지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정당 정치 한계요. 이거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건데 정당의 과두제와 관료제화로 인해서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익집단은요, 정부의 기능 확대로 이익집단을 형성해서 정부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성도 점차 증대했기 때문에 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현 배경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익집단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은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 과정 중에서 어디의 역할을 담당할까요? 투입, 산출 중에. 투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의견을 들어줘. 우리 집단의 이익에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로 투입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추구한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특정한 분야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을 표출해서 그러니까 투입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익집단의 기능을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그에 해당되는 설명 먼저 읽어보고 제목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대표,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국민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이 표현보다는 시험 문제 최근에 자주 나오는 표현 하나만 적어주세요. 결국 대표나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익집단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이거 최근에 엄청 자주 나왔던 기출선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이익집단은 대표나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통제,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우리 세 번째 잘 볼까요? 국민의 정치 교육에 기여합니다. 내가 이익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네?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인간을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정치 교육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죠? 5글자로 정치 사회화라고 표현했었죠.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사회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정치 사회화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기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나친 사익 추구, 조금 더 정확한 설명으로는 특수 분야에서 특정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과의 충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결정의 지연과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익 집단 간의 갈등으로 정책 결정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개념 디딤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결국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근데 이렇게 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야, 쟤네 집단 얘기 말고 우리 얘기 우선적으로 들어줘 라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정치 권력과 부정한 방법으로 결탁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야, 우리가 이번에 돈 줄 테니까 이런 거 해줘 라고 부정적으로 결탁하는 방법들도 생길 겁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압력을 행사라든지 로비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합법적인 정치 자금 기부, 이익 집단의 이름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집회 및 시위, 파업 등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특징, 기능, 5번째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시민단체로 한번 넘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정리할 때 꼭 어떻게 하자? 저거 약간 정당에서 봤었는데? 저거는 이익 집단에도 있었는데 시민단체에도 있네? 라고 하는 걸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시민단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선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성한 단체를 우리는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등장 배경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공공선 실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뭉치자라고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와 연결지어서 여백에 요것도 하나 정리할까요? 결국 시민단체 역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 최근에 기출 자주 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요 문장하고 이렇게 별표 치는 거 시민단체에서 처음 한 거 아니죠? 방금 이익집단에서도 했었어요. 결국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익집단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따라서 시민단체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시민단체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선생님 강조합니다. 이익집단, 정당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예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선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일 첫 번째, 공익 추구. 두 번째예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활동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비강제성. 세 번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비영리단체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비영리성. 마지막,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정당과는 구분됩니다. 비권력성.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공공선,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비영리성이라고 하는 특징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민단체의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선별해서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합니다. 결국에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면은 정치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겠네요. 그 사회 구성원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치 교육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정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치 사회화요. 따라서 시민단체의 첫 번째 기능, 정치 사회화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민의사의 집약 및 여론 형성 주도가 있을 수 있고요.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해서 대의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시민단체에서도요, 문제점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과 극복 방안, 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시민단체는 앞서서 선생님이 자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즉 강제성이 없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낮은 거예요. 이거를 약간 비꼰 따라하는 건 좀 그런데 이걸 약간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 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 참여도가 낮은 편이고요. 혹은 내가 뭐 시민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소극적으로 뭔가 회비 납부 정도 여기에 국한되는 정도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의 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관료제화 뭐라 그랬죠? 시민단체가 일부 지도층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세 번째, 시민단체 운영 자금을요, 정부 지원금이나 외부 후원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점이 되는데요? 결국 시민단체가 외부 단체의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면요, 외부 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도가 낮다, 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난다 등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거고요. 또한 재정 자립의 실현,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극복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점과 과제 정도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특히 정당들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들이 있는지 계속 너네가 봐야 돼 라고 막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봤었던 건데 어디에 있던 거였더라? 이거 여기에도 있던 거였는데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오히려 머릿속으로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까지 마무리한 기념으로 선생님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한 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다 정리를 할 거냐면요. 우리 교재 79쪽 맨 밑에 선생님이 아예 한 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두었어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는요. 각각의 특징들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건 공통점. 세 집단의 공통점이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들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정당이에요. 우리 정당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정당의 목적. 그렇죠. 바로 정권 획득이었습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공익을 추구했나요? 아닙니다. 공익을 추구했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그쵸.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정당과의 공통점이에요. 공익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요. 정치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세 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정권 획득이 목적인 집단 어디예요? 유일하게 정권 획득이 목적인 집단은 only 정당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도 유일하게 정당뿐입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죠.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는요. 선생님처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만 묶어주세요. 요렇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자주 나왔던 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들은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셋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디 모두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공통점을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계속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그쵸?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우리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주로 투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투입의 역할을 했던 거였죠? 요거 여러분이 꼭꼭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또 뭐 있을까요? 그치? 의외로 이거 많이 까먹고 있는데 셋 다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근데 정치 참여 방법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셋 다 모두 담당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요, 한 판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정당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정당과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셋 다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공통점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한 판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거고요. 우리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언론 본 다음에 대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론과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이요,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나온다면은 정치 과정과 뭐 참여랑 관련돼서 한 선지 하나 정도?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요, 매체를 통해서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언론 자유의 의미는요, 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비판 및 토론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는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어렵지 않았던 내용. 언론의 기능입니다.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알 권리를 보장을 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 번째,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가능하므로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일단 설명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워딩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주제를 강조해서 보도하면 대중은 그 주제를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래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정말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다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요,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문제처럼 굉장히 비중을 높여서 다루기도 해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제 설정 기능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결정기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우리 정치 과정할 때도 공부했었어요. 투입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는 개인, 정치 집단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가능하다고요. 따라서 정치 과정에서 투입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그냥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언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인데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독자 투고라든지 제보 등등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언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서 SNS 등을 통해 시민이 언론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특히 언론을,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언론을 통한 참여 방법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웠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는 내용은요, 뭐 언론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요, 주로 이 내용입니다. 대표 문항 분석. 선생님 이번 강에서 굉장히 자주 강조했던 설명이에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분류도 하고 공통점도 찾고 각각의 특징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작업 한번 대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1쪽이에요. 자, 이 정치 참여 집단 ABC를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구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참여집단 1번. A, B, C의 특성을 비교하면 A와 B는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B와 C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두 가지 특징 중에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B를 먼저 찾을 수가 있겠죠. B는요, 공익을 추구하는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B는 바로 시민단체가 되는 거겠죠. C는요, 공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익집단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A는 공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좀 감이 오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공익보다 집단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가? 네, 이익집단. 아니요, 공익을 우선시해요. 근데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 중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하는가? 공천 누구만 담당해요? 정당.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되겠죠. 끝. 자,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최근에는요, 3번과 같은 내용들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내용이 길고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약간 겁먹겠지만 우리 선거 결과 분석 문제 풀었었죠. 그때 시간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을 거야. 개념과 관련된 거는 빨리 풀어야 돼. 그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B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공약의 평가를 발표했대요. 그럼 결국에 보건의료 정책에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건 어디예요? B가 되는 거겠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 B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대. 아, 결국에 B는 정부가 특별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대. 그럼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B는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 의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러한 집단. 여기까지겠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 결국 B는 정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A는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공약의 평가를 한 거였죠. 결국에 A는 신종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B의 정책 의지를 확인을 한 거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A는 시민단체다라고 하는 거 잡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단은 C 먼저 정답 알려줄게요. C는 이익집단이에요. 자, C가 이익집단이라는 거 어느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소상공인들로 조직된 소상공인들이 근데 하나 더 자신들의 특수이익,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라고 정당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C는 이익집단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시면은 우리 이제부터 2번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선생님이랑 방금 연습했던 제시문을 가지고 푸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해보자. 단서 조항 나와 있네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 A와 B는 C가 주최한 방송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웠다. 알 듯 말 듯 모르겠네. 마저 읽어보자. 먼저 A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적 보도의 강화를 주장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옹호했대요. 이에 대해서 또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네. 방송업계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B는 방송업계 수익 증대를 위해, 즉 방송업계 소속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역설한 거죠. 그럼 B는 이익집단이 될 겁니다. C는 이들의 대립적 주장을 검토하여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C는 정당이 될 거고요. A는 알 권리 보장, 공익적 보도 등등의 공공선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될 겁니다. 기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익집단과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A, B 모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죠. 옳은 설명.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모두 정답.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와 기능을 수행하는 건 A, B, C 중에 누구? A, B, C 모두. 따라서 정답은 D은 D급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정치참여집단 기억 니은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 특징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기업단체예요. 동그라미 단체.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사법부 활동 감시를 위한 시민연대 결성이라는 점을 통해서 땡땡 단체, 동그라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단체다라고 하는 거 잡을 수 있겠죠. 반면에 니은은요, 세모 단체예요. 이름은 단체인데 성과 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한 파업을 주도했대요.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반대 로비 활동을 했고요. 조합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운영한다라는 점을 통해서 해당 소속원들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이익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 잡을 수 있겠죠.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요?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를 담당하며 맞는 설명이네! 라고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되죠. 여기는 맞아요. 하지만 뒤에 읽어볼까요?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투입 기능을 담당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정강의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다. 정강이 뭔데요? 정당의 강령이요. 정당의 강령이 뭔데요?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의 큰 줄기였잖아요. 지금 정당과 관련된 설명 아니죠. 2번 잘못된 설명. 이 정강의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거였어요. 3번 보겠습니다. 정치 권력 획득에는 관심이 없으며 여기까지는 괜찮아?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건 시민단체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치,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읽어볼게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기까지 맞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여기까지도 맞을 수 있어. 법률안을 발의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법률안 발의와 관련 내용은 주로 국회의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에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공통점 4번이 되는 겁니다.